아기가 이제 겨우 100일이 됐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 핸드폰을 뒤졌다가 외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사내 불륜이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외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증거 사진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여주며 외도 사실을 추궁하니 남편은 왜 남의 폰을 훔쳐봤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차피 몰래 뒤져서 다 봤을 텐데 물어보지 말고 실컷 확인해보라며 핸드폰을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남편이 던져놓고 간 핸드폰을 뒤지며 증거들을 더 찾았습니다. 폰을 뒤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서 계속 헛손질을 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들려오더군요. 그렇게 그날 뜬 눈으로 외도 증거가 더 없나 뒤지면서 하루를 꼬박 보냈고 둘째 날은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느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헛구역질이 계속 올라와서 화장실만 들락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기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줄줄 나오고 넋 빠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기와 관련된 일 말고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헛구역지로 물을 마신 걸 제외하곤 씻지도 먹지도 않았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엊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2군데 정도 받았는데 증거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라서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 확률도 높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도 증거를 발견한 순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남편을 추궁하는 바람에 증거를 더 모으지 못한 게 조금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승소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상간녀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었는데 엉망진창이 된 집과 제 꼴을 보고 있자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 친정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던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친정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목 놓아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은 걱정되셨는지 심리상담을 권유하셨고 현재는 상담을 받아보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분노와 슬픔이 널뛰어서 감정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난 후 친정 부모님이 직접 시가에 가서 이혼시키겠다 통보하고 오셨는데 시가에서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오늘 시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 받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왜 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바람핀 건 네 탓도 있을 거다. 부부 사이는 한쪽 잘못만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닌데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아기를 생각해서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도 실수한 건 인정하지 않았냐. 안 그래도 회사 일도 바쁘고 힘들다던데 집에 불러서 봤더니 얼굴이 수척해졌더라. 그러니 서로 노력을 해봐라. 하고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미친 여자처럼 울음이 터지며 웃음도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볼 일도 없고 전화도 받을 일이 없을 거다. 본인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똑바로 파악하고 가정교육 똑바로 다시 시켜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남편놈이 조금 전에 전화를 해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엄마가 충격받아 몸져 누우셨다고 연락이 왔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 엄마 잘못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미친놈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수신거부를 해버렸네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이번 일로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하루빨리 버리는 게 정답이겠죠. 사실 아기가 많이 어려서 일주일 동안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백 번도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놈과 시가의 행동을 보니 잘한 결정 같네요. 거기다 다행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이혼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소송 부분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거고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 같아 걱정되긴 하지만 잘 헤쳐나가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액땜을 크게 했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아기도 잘 키워보려고요. 회사 일로 바빠서 육아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기랑 둘이 놔두고 야근하는 게 마음이 무겁다. 이딴 개소리를 하며 가식은 있는 대로 떨면서 바람피고 다니더니 빼도 박도 못하게 들키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쓰레기와 그런 쓰레기를 낳아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편드는 시부모, 그리고 불륜녀 모두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는 아빠 없이 자라게 되었고 제 앞에서 내색은 안 하시려 해도 마음 아파하시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천번 만번 욕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제발 인과응보가 있길 바라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네요. 100일 아가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는 글인 줄 알았는데 마냥 슬퍼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셨네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에 액땜을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아기랑 글 쓴 분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부디 많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오히려 쓰레기와 함께 살며 낭비될 시간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라 여기세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애가 있는데 바람피는 놈이나 가정이 있는 줄 알면서 바람피게 만든 년이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지 엄마가 잘못돼도 상관없다고 하세요. 쓴이도 충격받아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지 엄마가 중요한가? 네 번째, 시부모도 멍청한 게 일단 손자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어야죠. 그리고 겉보기식이라도 아들을 불러 꾸짖고 상간녀와 헤어지라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시부모도 쓰레기고 아들도 쓰레기라 같이 못 산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뒷감당은 어찌하려고.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바람피고 이혼하면 흠입니다. 다섯 번째, 그 시댁 진짜 웃기네요. 그럼 와이프도 바람나도 된다는 건가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머님, 그럼 며느리도 당신 아들 탓하고 딴 남자랑 바람펴도 봐주실 거죠? 하고요. 여섯 번째,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든든히 버티고 지켜주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외도는 둘째치고 남자 집안의 바닥까지 다 확인하셨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시고 소송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지 자식을 간 낳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찌 이리 큰 상처를 주나요? 시부모는 납작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개소린지. 일곱 번째,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말은 손바닥을 마주친 사람들끼리 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왜 쓴이를 끼워 넣나요? 그리고 쓴이가 어떻게 했던 안 했던 결혼하고 바람피는 게 정상인가요? 시가 식구들 머리통이 죄다 돌았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